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다운타운에 있는 어도비 본사를 찾았습니다. 포토샵으로 잘 알려진 어도비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어도비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피그마 인수전을 내년이 가기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탄한 고객 수요를 확인했다는 어도비가 과연 인수합병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더불어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나스닥 대부분 종목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도비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도비는 2022 회계년도 4분기 매출 45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 3.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는 여기 어도비의 경우는 9월에서 11월이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거고 또 월가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 3.5달러를 웃돌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5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1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댄 던 CFO는 어도비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 그리고 업계 최고의 매출과 순이익 성장 기록 등은 2023년 이후 큰 성장 기회를 포착하게 해줄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강력한 수요를 확인했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도비는 내년 실적 가이던스도 내놨는데요. 2023년 회계년도 1분기 12월에서 2월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46억에서 46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65에서 3.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매출 46억 4천만 달러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3.64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 연간 기준으로 매출은 192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5.15에서 15.45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발표한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업체 피그마 인수에 따른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를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등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죠. 어도비는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구독에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여기 보시면은 2010 회계년도부터 지금 한 12년째 지금 구독 서비스로 전환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부문은 크게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경험, 그리고 출판 및 광고의 세 부분으로 좀 나뉩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클라우드 다큐멘터 이 두 가지를 합친 부분인데요. 전체 매출 73%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22 회계년도에 대한 얘기고요. 그 중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요런 한 59% 그리고 다큐먼트 클라우드가 14% 됩니다. 디지털 경험 부분은 25% 그리고 출판 및 광고 부분은 2%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이 디지털 미디어 매출은 33억 달러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가 33.1억 달러였는데 이게 살짝 못 미치긴 했죠. 그래도 10% 정도 증가한 거는 괜찮은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증가한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매출은 26억 8억 달러로 13% 증가했고요. 그리고 다큐멘트 클라우드 매출은 6.10달러로 19%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험 부분의 매출은 11.5억 달러로 14% 정도 늘어났습니다. 컨센서스가 11.4억 달러였는데 이를 살짝 웃돌았죠. 그래서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어도비가 일부 구름의 일부를 거뒀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냈는데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부각을 좀 시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클리어한 건 아니지만 2023년에는 192억 달러 매출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10월에 내놓은 전망치를 다시 확인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192억에서 193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들과는 좀 다른 행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매출 가이던스를 좀 약간 하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세일즈포스는 아예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어도비는 우리가 그전에 내놨던 실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둔화의 영향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건데요. 그 2023년의 매출 증가율을 2023 회계년도의 매출 증가율을 한 9%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192억 달러
이 정도가 올리게 되면은 증가는 하는 거지만 증가율 자체가 9%다. 보시면은 기존에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렇게 10% 이상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2014년 이때였죠. 2014년 2.4% 다시 한 자릿수로 좀 떨어진 겁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기업 고객들이 더 많이 늘리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 성장세가 좀 꺾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자녀 계약 가치라고 하는 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RPO라고 합니다. 약간 수주 잔액 뭐 이런 건설사의 수주 잔액과 좀 비슷한 건데 이 구독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1년치 한꺼번에 내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매출들이 있잖아요. 매월 들어가는 거 월간 구독료가 얼마면 이제 이만큼의 계약이 자녀 계약 가치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4분기의 증가율이 8% 미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는 11% 육박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그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의 신호로 좀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피그마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어도비는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피그마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내년에 이 피그마 인수를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지난 9월에 200억 달러, 원화로 따졌을 때 26조 원 정도인데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피그마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피그마는 어떤 회사냐면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협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할 때 쓰는 다양한 툴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약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서로 이렇게 자기 만든 것들을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다음 사람이 거기다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협업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지인들도 여기 구글에 다니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꽤나 입소문이 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0억 달러라는 수치가 좀 굉장한 금액이죠. 200억 달러. 여기 보시면은 어도비가 지금 올해로 40주년, 설립 40주년인데 회사 역사상 최대 M&A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마케토를 인수할 때 48억 달러를 들였는데 그거보다 거의 4배 이상 큰 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억 달러라는 건 2023 회계년도 연간 매출 전망치 192억 달러보다도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번 매출만큼을 여기 피그마 인수에 투자하겠다.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여기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당시에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인수 전에서 경쟁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 들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피그마의 가치는 적정한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상장사죠.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사인데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1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3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보고서들을 이것저것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업 가치가 평균적으로 50에서 80% 정도 쪼그라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 굉장히 경기 침체고 또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에 이런 기술업체, 기술 기반 테크 업체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비상장사들은 그 상장된 회사들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들이 당연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50에서 80% 정도 축소된 다른 기업들, 피어 그룹들의 가치를 봐야 될 텐데 그보다 지금 그걸 비교해 봤을 때는 이 100억 달러였다면 이게 100억 달러에서 50에서 80% 줄었다고 감안하면 현재 이 피그마의 가치보다 지금 20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얘기는 2배에서 4배 정도 더 지불하는 셈이다라는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겠다 발표한 뒤에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 정도 증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게 지금 200억 달러 너무 무리한 거다라는 지금 이런 평가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그마를 인수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피그마 인수는 어도비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 근거들이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피그마의 실시간 협업 기능이 기존의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어도비의 그 디자인 도구 소프트웨어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어도비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용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실시간 협업에 유용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의 인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도비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도비가 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에 있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지금 어도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디자이너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 부분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와드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의 경쟁 당국이 이번 인수권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도비는 2023년에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이죠. 2023년이면 앞으로 이제 곧 2023년이니까 1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이제 시장에서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규제 당국이 지금 굉장히 깐깐하게 다양한 인수권을 지금 이번 인수권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죠, FTC, 한국의 공정위와 비슷한 곳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액티비전 인수가 게임 시장에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합병을 중단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런 경쟁 당국들이 이렇게 좀 이런 대규모 합병권들에 대해서 좀 정말 어렵게 좀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도 쉽지 않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에 대해서 또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도 좀 나옵니다.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도비의 대한 의견을, 매수 의견이 원래 이 피그마를 인수하기 전에는 80% 정도는 매수 의견을 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발표 이후에는 53%로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비용 부담도 크고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최근에 약간 조금씩 변화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CT의 경우는 어떻게 이 어도비가 이번 인수권을 어떻게 성사시킬지 보는 것이 사실 좀 힘겹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근데 또 번스타인의 경우는 피그마는 어도비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기보다는 다각적인 기회라면서 약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고요. 오펜하이머는 어도비의 선도적 위치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제작 및 마케팅 분야에서 지금 어도비가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 피그마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런 위치를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산타누 나라옌 어도비 CEO가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요. 굉장히 실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먼저 발표했는데, different, but I think the focus on profitability is something that investors have perhaps heightened a little bit more, John, as well through this period. And as you could see, one of the amazing things was, despite foreign exchange and the strengthening of a dollar being such a headwind for every business, we actually exceeded the EPS targets that we provided at the beginning of last year. And so, 그리고 피그마 인수에 대한 긍정적인 in 전망을 terms of how 밝혔습니다. the financial community is now getting excited about the potential of Adobe and Figma coming together. I think as it relates to the actual process, the process is proceeding apace. And, we are engaging, as we said on our prepared remarks on the call, with both the DOJ as well as with the EU. But we're confident,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the issues with all of the regulatory approval bodies. 그럼 어도비의 주가를 좀 이 타이밍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도비의 주가는 과연 저점을 찍었느냐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지금 올 들어서 이 어도비의 주가 흐름인데요. 이렇게 6월까지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7월, 8월에 좀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피그마 인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9월 말 10월 초에 거의 저점을 찍고 다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 들어서는 42%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어도비의 가치를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 22곳 중에서 9곳이 매수 의견을 냈고 중립이 13곳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조금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있는 거죠. 왜냐면 보통의 경우는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매수 의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원래는 되게 많았습니다. 어도비가 굉장히 매수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9월 달에 피그마 인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중립으로 좀 돌아선 겁니다. 보시면은 목표 주가는 382.05달러입니다. 그래서 16%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의 지금 제가 최근에 나온 사람들을 봤는데, 기존의 투자 의견들은 대부분 다 유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홀드, 바이 이렇게 나눠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보다는 홀드가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보면 대부분은 목표 주가를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도비는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았는데요. 경기 침체란 역풍 속에서 다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번에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2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그마 인수를 과연 성사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